안녕하세요. 맥주 잘 사주는 형, 그리고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형, 맥형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요, 저희가 이제 창업 시장에서 오래 가는 매장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항상 일정한 방식의 운영보다 그 운영 방식에서 디테일한 요소들을 계속 찾아서 고객을 감동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제 학습 방법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입식 교육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희들이거든요. 현재는 서울대 총장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정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의견을 도출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과거 PC에도 보면은 PPT를 띄워놨습니다. 이게 이제 페이스북과 우리나라 싸이월드의 사례를 비교해서 이야기했는데,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의 대표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해요.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관찰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내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새로운 일을 또 기획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디벨롭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주입식 교육의 이제 큰 피해자들이 바로 저희와 같은 사람들인데, 무조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계속 수업만 하죠. 저희는 받아 적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길 시간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냥 외우는 거죠.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스스로 위기에는 부모가 좋은 중학교 가라, 좋은 고등학교 가라, 그리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라,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부모의 역할이 이제 없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 뭘 해야 될지 못 찾아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인스타나 뭐 이런 회사를 인수합병했고, 물론 지금 유튜브나 이런 회사의 경쟁에 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싸이월드 같은 경우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프리차일 다운 뭐 이런 커뮤니티 채널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시장에서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거든요. 이거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들, 사고가 없었다라는 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개인 가게를 또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하려고 하고 계속 찾으려고 하는 그런 힘들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큰 거를 바꾸면 고객과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씩 변형하는 게 좋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성보다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을 많이 디테일을 찾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한식 매장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배달을 하는데 항상 이런 문구를 직원들을 보고 적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씩 포스트잇에다 붙여가지고 배달을 했을 때 고객들이 봤을 때 사소한 감동을 하는 거거든요. 바쁜 시간에는 이렇게 그냥 공통의 그런 문구를 써서 붙여서 나가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배달 어플에 좋은 글들도 많이 달리기도 하고 또 고객의 만족도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이런 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운영들을 스스로 찾아서 하나씩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것도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가격, 판매 전략에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대박집 짬뽕이 7,000원에 팔고 있으면 옆에 짬뽕집을 내가 하고 싶은데 대부분 6,000원이나 5,000원에 팔려고 할 거예요. 가격을 저렴하게. 근데 대박집 짬뽕 7,000원을 보다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같은 가격을 구사하고 거기에 원가 파괴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00원의 원가를 양질의 재료로 준다거나 가격을 낮추고 원가를 높이면은, 물론 이게 바로 가성비죠. 품질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고객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재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가격으로만 할인해서 경쟁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가격 할인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원가율, 좋은 재료, 그리고 맛있는 품질 유지하는 레시피, 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요소를 알고 접근을 하는 게 가격 전략,
뭐 경쟁 전략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다. 이 부분을 또 소개하려고 해서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직접 했던 건데 계란 파동이 났을 때 대부분 토스트 가게나 국밥집은 지단을 빼거나 카스테라를 파는 곳 같은 경우는 금액을 더 올려받거나 뭐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진짜 위기에 계란을 빼는 것보다 계란을 덤으로 줌으로써 소비자들이 이거 뭐야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적인 판단을 해서 와, 이 집 뭐야 이렇게 해서 또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게 저는 또 이런 부분도 위기가 기회로 할 수 있는 이벤트 부분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남들 다 어려울 때 나 역시 줄이고 안 주고 하기보다 이 외식업이 그래서 좀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은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디테일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주변의 많은 부분들을 찾아서 내가 디테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바로 사소한 차이가 이제 고객 감동을 시킨다. 그러니까 뭐 보통의 커피숍 가면은 다 스트로우 꼽아주잖아요. 뭐 최근에 저도 이렇게 저가형 커피숍을 직원들하고 밥 먹고 많이 가는데 스트로우를 딱 뽑으면 막 안에 먼지가 있어요. 문을 열어놓고 계속 대로변에서 장사하다 보니까 먼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맨날 스트로우를 저희가 먹기도 불쾌하고 또 닦아서 먹는데 굳이 또 배려한다고 직원이 그거를 꽂아줍니다, 빨대를. 그러면은 정말 커피 먹기 싫거든요. 이런 커피숍들 같은 경우는 위에 캡 부분을 딱 남겨놓고 줄 때 뭔가 되게 제품에 대한 신뢰가 확 가요. 그리고 저희 애를 데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엔젤리너 커피숍에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시켰는데 맨날 휴지로 손을 닦아가면서 아이스크림 먹거든요. 녹으니까. 근데 이렇게 배려하는 이제 받침대가 있다라는 거, 전 이런 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소한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고 있나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스크림이 맛이 없어도 맛있게 느껴지고, 그리고 다소 가격이 비싸도 괜찮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막 이해가 막 되는 거죠. 커피도 내가 원하는 커피 기호가 있는데 그냥 엔젤리너스 커피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막 이런 배려를 받으면은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우리는 이런 요소를 장사하면서 끊임없이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숫자가 주는 신뢰감이 엄청납니다. 비포 애프터를 제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냥 영어로 이렇게 옆에다가 표기하는 것보다 임플란트 시술 건수를 몇 건이다, 성공률은 몇 프로고 몇 월 며칠까지 이 성공률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숫자로 딱 하다 보면 사람들은 숫자에 대한 신뢰감을 엄청 갖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또 실행에 안 옮길 수 없잖아요. 우리 맥형이 다 해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저희 밥집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 표기해가지고 현수막을 걸어서 점심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반응을 봐죠.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확실히 다양한 메뉴도 있지만 그 메뉴의 판매량을 적음으로써 와, 여기서 먹어보고 싶다, 이거 먹어봐야지 소비 욕구를 발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브랜드들이지만 이렇게 숫자를 표기하는 이유는 숫자가 주는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는 직관적이에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4도씨, 와, 믿어요, 신뢰해요, 맥주가 그런 맛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상호를 지을 때 동물 이름이 들어가는 상호들 참 많죠. 킹콩 부대찌개, 조스 떡볶이, 코끼리 분식, 이런 부분들이 동물이나 이런 이름을 써서 잘 되는 브랜드들은 상표가 갖는 그 식별력 자체가 되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됩니다. 그게 이제 내가 추구하는 브랜드 방향과 딱 맞으면은 장사가 잘 돼요. 그 일반적인 사람의 이름보다 이런 동물이나 이런 호불호가 없는 것들에 대한 이름,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상호를 지으면 참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또 한번 띄워놓은 거는, 저는 비커속 개구리 이야기를 주변의 사람들한테 참 많이 하고 다녀요. 이게 보일드 포그 신드롬이라고 해서 변화에 사람은 민감해야 되는데 변화에 의외로 민감하지 않아요. 비커를 처음에 놓고 개구리를 그 안에 넣으면은 개구리가 처음에는 온도 변화를 못 느낍니다. 이게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막 자유형하고 평형하고 막 배형하고 잘 놀죠. 그러다가 뭐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도 못 느끼고 있다가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축 늘어져 가지고 비코 속에서 타 죽는 거거든요. 뜨거운 물의 온도는 우리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의 변화, 우리의 변화. 근데 변화가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옵니다. 그래서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변화를 내가 이겨내려면 끊임없이 무언가 도전하고 해보고 시행착오도 하려고 하고 경험도 쌓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비코스 개구리처럼
이 비커 속에서 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누가 알려주지 않잖아요. 하지만 매그원에서 계속 진단 내려주고 새로운 것들을 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거 기억하셨다가 우리 매장에서 디테일한 요소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고 고객들의 반응도 보시고 거기에 스스로 뿌듯함도 느끼시면서 이 장거리 레이스 마라톤 질주에서 꼭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규현이 처방전 하나 써드릴게요. 오늘 디테일 되게 중요하잖아요. 디테일, 운영, 능력, 강화.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디테일한 운영, 능력의 강화가 되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약봉지 한 봉 먹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받으세요. 슈! 대한민국 창업시장 정말 건강해지는 날까지 매기원, 맥형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저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뛰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맥주 잘 사주는 역 그리고 창업에 맥을 짚어주는 역 맥형이었습니다. 안녕.